제가 이 아이의 계좌를 주식으로 잘 불려서 2천만 원을 5천만 원으로 만들었어요. 증여세는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마미살롱의 츄슈입니다. 주식 하시나요? 저도 적극적인 투자를 하고 있진 않지만 주식 계좌는 가지고 있는데요. 요즘에 성인들이 본인의 주식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의 이름으로 주식 계좌 만들기 또는 주식 투자하기 붐이 많이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투자 전문가들이 그 방법에 대해서 많이 추천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도 저희 아이가 태어났을 때부터 미루다가 이제 드디어 주식 계좌를 만들고 왔습니다. 오늘은 제가 주식 계좌를 만드는 이유, 또 그리고 주식 계좌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제가 저희 아이 이름으로 주식 계좌를 만든 이유, 또 우리 구독자님들께 주식 계좌를 만들기를 권해드리는 첫 번째 이유는 나중에 증여세 폭탄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합법적인 방법으로 세금을 내지 않고 우리 아이에게 증여를 하고 싶은 마음에서 주식 계좌를 만들게 되었는데요. 자녀가 성장하면서 금전적으로 도움을 받는 경우는 참 많죠. 어린 자녀가 같이 생활하면서 드는 생활비들을 모두 증여로 보진 않습니다만 우리가 살아생전에 재산을 목적으로 해서 넘기는 것, 이거는 증여에 해당이 됩니다. 그게 현금이 될 수도 있고요. 우리 아이가 성인이 되고 나서 아니면 결혼할 때 아파트를 한 채 사준다거나 그 자금을 주는 것, 이거는 증여에 해당이 되겠네요. 이럴 경우에 증여세를 내셔야 되는 거는 당연히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증여세도요, 그 금액마다 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10%에서 50%까지 다르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모든 금액에 대해서 무조건 다 세금을 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증여세도 공제되는 금액이 있는데요. 미성년자 같은 경우에는 10년에 2천만 원, 그리고 성인의 경우에는 10년에 5천만 원까지는 공제가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가 어릴 때부터 이 공제가 되는 한도 내에서 증여를 하게 된다면 나중에 증여세에 대한 부담은 확실히 줄여볼 수가 있겠죠. 이게 우리 아이 주식 계좌 만들기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만약에 주식 투자를 해서 큰 수익이 난다면 정말 큰 관련이 있습니다. 제가 조금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예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지금 저희 아이가 2살인데요. 제가 이 2살 아이의 주식 계좌로 2천만 원을 증여한다고 칠게요. 그럼 그 2천만 원에 대해서는 공제되는 한도이기 때문에 증여세를 내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이 아이의 계좌를 주식으로 잘 불려서 2천만 원을 5천만 원으로 만들었어요. 수익이 3천만 원이 더 생겼죠.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얼마큼 내야 될까요? 정답은 증여세는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맨 처음에 아이에게 증여한 2천만 원, 이 부분은 공제되는 한도이기 때문에 당연히 증여세를 내지 않으셔도 되는 거고요. 이 이후에 발생한 3천만 원 수익에 대해서는 제가 증여를 한 게 아니고 저희 아이의 이름으로 수익이 발생한 거기 때문에 또 증여세를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5천만 원이 아니라 제가 준 2천만 원으로 1억을 만들고 2억을 만들게 되더라도 그거는 또 다른 증여가 아니라 저희 아이의 수익금이기 때문에 증여세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물론 양도소득세는 다른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음에 전문가를 모시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그러면 그 공제되는 2천만 원, 2천만 원을 적금이나 청약에 넣어주면 되지 왜 주식을 해야 되나요? 그러셔도 됩니다. 하지만 요즘에 워낙에 저금리잖아요. 1%, 많아봐야 2%이기 때문에 제 기준에서 제 생각으로는 주식이 장기적인 투자 개념으로 더 큰 수익을 가지고 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무조건 100% 수익이 나는 건 또 아닙니다. 주식이라는 건 언제나 오르고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수익이 날 수도 있고 손해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 리스크를 잘 생각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의 주식 계좌는 보통 우량주, 대량주에 투자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아요. 주식 계좌를 만드는 세 번째 이유는
경제교육 측면입니다. 이 아이는 이제 2돌밖에 안 됐기 때문에 좀 해당이 되진 않는데요. 아이가 조금 더 크면 직접 투자를 하고 싶은 기업을 좀 같이 이야기하면서 골라본다거나 아니면 주식에 대한 공부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경제교육은 충분히 진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가 저희 아이에게 주식 계좌를 만들어준 이유고요. 그럼 주식 계좌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많은 증권사가 있다는 건 알고 계시죠? 어느 증권사를 선택하셔도 상관은 없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쓰고 있는 증권사를 선택하는 게 가장 편하더라고요. 기존에 키움증권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아이도 역시나 키움증권에서 만들어줬습니다. 키움증권에서 계좌를 만드는 게 편한 이유 중에 또 하나는 증권사에 방문을 하지 않고 은행에 가서 바로 증권 계좌까지 같이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키움증권 사이트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또 은행별로 해외 주식이 불가능한 곳이 있고요. 가능한 곳이 있으니까 이런 것은 좀 확인하시고 원하시는 은행에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아이의 이름으로 주식 계좌를 만들 때에는 무엇보다 서류를 잘 챙겨가시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서류 때문에 2번, 3번 왔다 갔다 하시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처음부터 제대로 된 서류를 챙겨 가셔야 되는데요. 어느 은행이나 보통 공통적으로 챙겨야 될 서류를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서류는 가족관계 증명서입니다. 상세로 떼가시면 되는 거고요. 두 번째 기본증명서, 이것도 무조건 상세로 발급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발급 기준을 I로 설정을 해서 상세로 발급하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이 2가지 서류는 발급 3개월까지만 유효하기 때문에 예전에 떼놓은 서류를 가져갈까 하신다면 새로 떼서 가져가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리고 아이의 계좌 개설이 아예 처음이라면 아이의 도장을 챙겨가시는 게 좋습니다. 아이들은 서명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도장으로 거래를 하고 있고요. 이 도장은 특별한 형식이나 정해진 글씨체는 없고 그냥 편하신 곳에서 만드셔서 가지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발급을 위해 가는 대리인의 신분증, 엄마가 가신다면 엄마의 신분증, 아빠가 가신다면 아빠의 신분증을 챙기시면 되겠습니다. 서류를 다 준비하셨다면 가까운 은행으로 가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은행을 이용했고요. 은행으로 가셔서 계좌를 만들고 그 다음에 키움 계좌를 같이 만들어주세요. 증권 계좌를 만들어주세요. 요청하시면 되는데 중요한 건 국내 계좌 그리고 해외 계좌번호가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만약에 해외 주식까지 투자를 할 생각이 있으시다면 키움증권의 해외 주식 계좌도 만들어주세요 라고 요청을 하셔야 됩니다. 아이의 이름으로 주식 계좌를 이용할 때에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니까 또 잊지 마시고 인증서를 꼭 받아오셔야 될 것 같아요. 입출금 계좌를 만들고 키움증권의 계좌까지 다 만드는 데는 한 30분 정도 소요가 됐고요. 계좌가 다 만들어지면 그 다음 집에 오셔서 키움증권에 들어가셔서 아이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만드시고요.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부모님이 쉽게 그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시면서 사거나 팔거나 자유롭게 거래를 하실 수가 있어요. 저도 이제 막 주식 계좌를 만들어서 아직까지 주식 거래는 해보지 않았는데요. 아이의 이름으로 투자를 하는 만큼 최대한 손해가 나지 않고 장기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 고르다 보니까 이것도 많은 공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주식 계좌 만들기 더 이상 미루지 마시고요. 어서 서둘러서 하루라도 빨리 하시길 권해드리고 모두들 성투하시기 바라겠습니다.